안녕하십니까. 재수상담실 김갑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학습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재수 종합반이라든가 기숙학원, 그다음에 독학학원 등의 개강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정규반 개강을 주로 이제 17일 정도에 하는 학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부모님하고 학생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유형으로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할 것이냐. 즉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혼자 공부하겠다, 독학하겠다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께서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뭔가 이제 뭐 규칙적인 생활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대립각, 학생하고 부모 사이의 대립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제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뭐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이나 부모님들, 뭐 그동안의 그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기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경험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독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적 의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메타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안도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통 저는 학생들과 상담을 했고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 왔는데요. 이제 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독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의 부모님이나 이제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이제 그 목적 의식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목적 의식이 강한 학생이 아무래도 독학을 하면 확률은 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 의식을 조금 더 제 경험상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진로의 명확성이 그 높은 학생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학생들은 어떤 본인이 진학하려는 학과와 직업, 방향성이 상당히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물리학과를 진학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되려고 한다거나 사이버 국방학과를 진학하여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된다라는 이런 그 과 선택과 진로, 즉 직업 선택에 관한 방향이 굉장히 명료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학생들은 한 10명 중에 3명, 2명 요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료한 학생.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막연하죠. 점수에 맞춰서 이제 학교를 진학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진로에 대한 어떤 명확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중간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힘이 이제 약해지고 그다음에 재수 후반기에 의지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어, 학생이 진로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 자기 소신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제 이 재수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의 권유 이제 혹은 친구들을 통해서 어, 막연한 선택을 한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수를 처음부터 이제 사실 원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이제
과정도 힘들고 사실 꽃다운 청춘 황금기를 이제 책과 도서관에서 보내는 것은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인생의 낭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한 재수라면 독학이 가능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일부 학생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이제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저기 혹시 이제 모르는 학생들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그 백과사전에서 메타인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느냐? 어, 학습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파악하고 수용할 줄 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그거를 판별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보는 건 어, 과연 그거를 그 학생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평범한 학생들이 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대답이 많이 나오냐면요. 강의를 들었다. 알 것 같다. 라는 답변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친구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의를 인강을 듣거나 수업을 듣거나 뭐 이랬을 때 어, 어, 나 이거 분명히 아는 거였는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종종 하는데 이제 그 부분들 물론 이제 그게 복습량이라든가 공부 방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일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는 능력,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이제 그것이 메타인지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구나라고 알아채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저는 피드백이라고 봅니다. 즉 학습 계획과 피드백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메타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계획을 뭐 계획의 모범 답안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뭐 공부 시간 분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공부량을 조절한다거나 뭐 컨디션을 조절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 어떤 학습 계획을 잘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학생들이 어떤 독학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흔히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상당히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꾸로 이 메타인지와 관련된 부분이 약하다, 낮다라고 판단하는 학생은 사실 독학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타인지를 저는 그 네트워크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좀 지을 수 있는데요. 그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강의를 찾아 듣는다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즉
문제 해결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 독학을 해도 스스로 문제 해결의 네트워크를 상황에 따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학하는 학생이 실제로 독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을 하면 그 문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친구를 찾는다거나 선생님을 찾는다거나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네트워크 상황을 잘 꾸려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인제 뭐 이론적으로 이제 존재했던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봤을 때 이런 역량이 있는 학생들은 독학을 해도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이 불안도입니다. 불안도 부분은 이제 어 이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이죠. 꼭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사람은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불안도는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에나 다 있는데 그 불안이 현실상에 따라 인제 '아 내가 이럴 땐 좀 불안하구나.'라고 인지하고 수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행위, 그다음에 무의식적인 어떤 마인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불안도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불안도가 낮은 학생이 독학 재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되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거기서도 좀 막연해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답변을 드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을 3번 이상 옮긴 적이 있다. 그다음에 뭐 개념서를 혼자서 완독 혹은 발췌독을 한 경험이 없다. 그다음에 인제 인강을 신청을 했는데 그 개념 강의를 완강한 후에 그러면 또 인제 취약한 단어는 또 복습용으로 다시 듣기도 하거든요. 인제 요런 세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불안도가 상당히 높다. 시험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 세 가지 상황이 모두 있는 학생들은 독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예.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뭐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학생들 함부로 독학하지 말라." 어 목적 의식이 약한 학생, 그리고 메타 인지가 낮은 학생, 학습 불안도가 높은 학생, 이런 학생들은 독학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